자, 명절 전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제 다음 거래일은 9월 23일,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시작이 되죠. 사실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주식을 하지만 조금 안 열리면 조금 심심하고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마음이 열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안 열리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 하루도 좀 궁금하고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주식하는 사람들의 자, 심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히 HLB 그룹주 중에 넥스사이언스가 강했죠. 자, 강했는데 시간을 잠깐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4시 20분, 그러니까 4시부터 자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거래되죠. 4시 10분, 4시 20분, 4시 30분에 다 이제 그 규합이 돼서 10분 단위에 딱딱 체결이 되는데 금방 3.49%, 그리고 4시 10분에는 4.29% 이렇게 시간 외에서도 그러니까 정규 시장 때 8%, 시간에 4%니까 거의 오늘 하루에 12%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사이언스가 유독 강한 이유가 뭐 특별한 건 없죠. 우리가 어떤 종목이 왜 강할까 보면 역시 주식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기에 걸면 기걸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어떤 기사들이 떴지 이런 걸 보고 이제 거의 그 예측을 하죠. 아, 저런 기사가 있구나라고 예측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은 저번 달에 고점인 35,450원을 강하게 뚫어주면 전고점 뚫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의 상황이 보면 고점이 35,600원이니까 시간 외에는 저번 달 전고점을 뚫은 거죠. 대단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넥스트 사이언스는 요렇게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건 잘 아시죠? 특히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특히 강한 이유가 있죠. 어쨌거나 잘 살펴보면 자, 나노젠이 정부 요청에 따라 나노코박스를 이 서류 제출한 건 아시죠? 그래서 2주간의 검토를 마치고 이날 15일인데 백신에 대한 긴급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15일. 그러고 이 나노젠 백신에 대해서 이 넥스사이언스가 이 나노젠에 직접적으로 비중이 있죠. 자, 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동남아시아 국가에 남는 유일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나노젠이 베트남 과학기술부터 코로나19 백신 독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 넥스트 사이언스가 바로 나노젠의 지분 10.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자, 넥스트 사이언스 주가가 조금 이렇게 올랐다는 어제의 기사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제 나온 건데 산림 탄소 상세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에 부응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사업에 참여를 결정했죠. 중장기적으로 이제 산림 탄소 감축 실적을 이용하는 또는 판매함으로써 자, 이윤 창출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자,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ESG죠.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게 바로 ESG 경영인데 이 넥스사이언스가 바로 이렇게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나 더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코비드 19 이 백신에 관해서 자, 나노젠이 나노코박스의 백신에도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했죠. 지금 심사가 있고 아마 이거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그 베트남은 명절이 없죠. 우리나라는 추석인데 베트남은 추석이 아니죠. 따라서 이 우리가 명절 기간에 이 서류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노젠 그 넥스 사이언스가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싶고 또 베트남은 이 지금 백신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 그 코비드 그러니까 치료제에 대한 이 연구도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보건부가 20일 이전에 호치민시 보건부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코비드 기능성 식품 연구 활동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긴급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금 백신도 문제지만 치료제도 항상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백신, 치료제 이렇게 같이 굉장히 빠르게 노력하는 편이고 우리나라보다 약간 빠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아직 치료제하고 백신이 아직 덜하죠. 아까 낮에 살펴드렸었는데 나노코박스 백신의 긴급 허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부총리, 이 부득담 부총리가 자, 보건부 19 백신 연구부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보건부 윤리위원회 심의에 제출한 서류를 작성 보완함에 있어서 먼저 나노코박스 백신의 긴급 허가를 좀 검토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넥스사이언스가 움직였다? 아마 명절 때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혼자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 자,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병에서 회복된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은 NCOV, 그러니까 코비드에 대한 재감염을 방지하는 꽤 좋은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 데이터에 따르면 2억 명 이상이 코로나19에서 회복했는데 베트남에서는 38만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지 그리고 재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는데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재감염 위험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이제 이 라이프 프라자 이 베트남 요 관련 기사에 있으니까 한번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넥스 사이언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렇게 이 나노코박스의 기본 직접 바로서의 물론 이제 HLB도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이제 글로벌 권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효과, 좋은 이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된 상승은 예상이 되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역시 넥스사이언스가 그래도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가 싶은데 물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뭐 장기적으로 한 1, 2년 끌고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건 좀 무리죠. 3,000원짜리가 이렇게 3, 5,000원이 갔으니까 물론 10배도 가고 20배도 가고 30배도 갈 수 있어요. 누구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뚫어줄 자리는 뚫어줘야 되고 깨지 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는데 뚫어줄 자리는 시간에 뚫고 나가고 있고 깨지 않을 자리는 안 깼죠.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봉에서 예전에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돌파했다 그랬죠. 이 자리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3주째 유지하고 있으니까 올라갔죠. 역시 주식은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약간은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오늘 여기를 딱 뚫었습니다. 그 얘기는 상승할 열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도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시간 마감 끝났을 때 제자리 올 수도 있지만 지금 4시 30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수급을 보고 갈게요. HLB를 보면 항상 전 이 수급이 제일 궁금해요. 외국인들 찼다 팔았다도 반복하니까 자, HLB가 5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9월달 한 달을 보면 아직도 190만 주에 자, 매수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매도하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죠. 기간도 그렇고 오늘 개인이 손으로 샀는데 어쨌거나 아직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하루는 팔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뭐 23만 정도 팔았는데 역시 꾸준히 지금 매수해놓은 이 물량이 더 많고 오늘 매도했다 하더라도 많은 물량이 아니죠. 살 땐 많이 사고 팔 때는 조금 팔고 깨지 않을 자리가 중요하죠. 자, HLB 제약을 보면 샀다 팔았다를 이렇게 꾸준히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HLB 제약도 고점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어요. 오늘 약간 매도가 있었고 자, 넥스사이언스를 보면 자, 이렇게 외국인이 거의 뭐 이번 한 달에 110만 주 이상 담았죠. 오늘 35만 주 담고 이게 주식을 매수하면서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자, HLB는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제시트리비엔트는 어쨌거나 아직도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HLB 파워는 약간 많은 매도 물량이 있었는데 그걸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2,000원 초반부터 이렇게 2,800원 왔다 갔다 2,000 초반만 깨지 않으면 역시 추세가 유지가 돼요. 자, HLB나 HLB 생명과학 종가나 차트상이 궁금할 건데 결국은 지켜줄 자리들은 아직 잘 지켰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선 기술적인 부분과 새로운 뉴스나 호재가 나왔을 때 한번 명절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꼼꼼히 자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